희정당의 깊은 밤은 먹물처럼 짙고 끈적거렸다. 화려한 단청의 위엄 따위는 어둠에 먹혀버린 지 오래였고 오직 흔들리는 촛불 두 자루만이 위태롭게 방 안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주 앉은 두 사내 사이에는 향냄새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한 명은 이 나라의 지존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지존을 발 아래 둔 거대한 산이었다. 숙종은 갓끈을 빗딱하게 풀어 헤친 채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두루마기 자락 아래로 드러난 손가락이 까만 바둑돌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돌을 바둑판 위에 내려놓지 않고 허공에 툭 던졌다가 다시 낚아챘다. 딱! 딱!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는 유일한 파열음이었다. 송대감, 판이 꽉 막혔어. 터는 돌을 놓을 자리가 없구려. 맞은편에 앉은 송시열은 미동조차 없었다. 티끌 하나 없는 순백색 학창이는 여기서 잠깐. 학창이는 조선시대 사대부가 일상복으로 입었던 겉옷으로 흰 창의에 가장자리를 검은 헝겊으로 넓게 된 옷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고 백발로 뒤덮인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고목의 껍질 같았다. 그는 흑단나무 지팡이를 순에 지그시 힘을 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돌을 놓을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두어야 할 정도를 벗어나려 하시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도라. 숙종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대감들이 말하는 정도란 내 손발을 묶어두고 군관과 재정은 서인이 독식하는 그 태평성대를 말하는 것이오. 왕은 그저 뒷방 늙은이처럼 상소문이나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면 그만이고. 언사가 과하십니다. 신들은 오직 종묘사직의 안위를 위해 그놈의 종묘사직! 숙종이 바죽통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우르르 쏟아진 흑백의 돌대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 같은 소음을 만들어냈다. 송시열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거렸다. 그러나 노회한 거두는 당황하는 대신 호랑이 같은 안광으로 젊은 왕을 쏘아보았다. 판을 엎으려 하지 마십시오, 전하. 섣불리 판을 흔들면 그 파편에 닫히는 것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충언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숙종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석주! 방구석 어둠보다 더 깊은 그늘 속에 서 있던 남자가 소리 없이 걸어 나왔다. 탁한 올리브색 띠를 두른 회색 천리개 산의 김석지였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표정이 없었다. 예, 전하. 제비하라. 궁 안의 공기가 탁해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송시열이 혀를 찼다. 또 그 시정 잡배들이나 드나드는 투전판을 전전하려 하십니까? 제 통을 지키십시오. 숙종은 방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 말고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송시열을 바라보았다. 촛불 그림자가 숙종의 반쪽을 집어삼켜 마치 야누스처럼 기괴하게 일렁이었다. 제 통? 대감, 저 바깥 세상의 투전판이 이 골보다 훨씬 공평합니다. 적어도 거기는 패를 돌리기 전부터 승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 전하, 기대하시오, 송대감. 네, 오늘은 기필코 이 기울어진 판을 뒤집을 묘수를 배워올 테니. 숙종이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갔다. 문틈으로 스며든 밤바람이 촛불을 거세게 흔들었다. 김석주가 그림자처럼 왕의 뒤를 따랐고 홀로 남겨진 송시열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었다.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밀실을 울렸다. 늙은 호랑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다. 아직은 왕이 쥐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종로의 밤 공기는 궁궐의 그것보다 비릿하고 묵직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피마골 뒷골목, 썩은 집 냄새와 저렴한 탁주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을
두 사내가 가르고 지나갔다. 짙은 남색 무명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이수는 갓끈을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익숙한 듯 걸음을 옮겼다.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마른 체구의 사내 김석주는 짙은 회색 천릭자락 아래 숨긴 손으로 언제든 소매 속의 암기를 꺼낼 준비를 하며 주위를 경계했다. 김석주가 낮게 읊조렸다. 어르신, 오늘은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송대감의 눈이 이곳까지 다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환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의 눈매는 희정당에서 보여주던 무기력함 대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석주야, 송시열 그 늙은 호랑이가 무서운 건 붓을 들고 있을 때지. 여기는 패를 쥐는 곳이야. 놈들의 고리카분한 성리학도 숨 막히는 예법도 이 판 위에서는 젖은 종이 조각만도 못하지. 허름한 국밥집 뒷문을 열고 지하로 통하는 계당을 내려가자 왁자지껄한 소음이 고막을 때렸다. 자욱한 곰방대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수십 개의 촛불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번들거리는 얼굴에 기괴한 명암을 드리웠다. 엽전 꾸러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배를 쪼는 거친 숨소리, 환호와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다. 이곳은 조선의 법도가 닿지 않는 무법지대이자 억눌린 욕망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해방구였다. 이수는 허리춤에 검은색 전대를 투박하게 고쳐매고 좌중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구석진 곳 가장 판돈이 크게 오가는 상석에 꽂혔다. 그곳에는 거친 왈자 배들과 관복을 벗어던진 몰락한 양반들이 뒤섞여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저기다. 위험합니다. 저자들은 단순한 노름꾼이 아닙니다. 남인쪽 줄을 댄 왈자들입니다. 그러니 가는 게야. 판이 커야 놈들의 진짜 속내가 튀어나오거든. 돈을 잃으면 사람은 본심을 말하게 되어 있어. 이순이 성큼성큼 다가가 빈 자리에 덜썩 앉았다. 주위의 시선이 이 낯선 그러나 기묘한 귀티가 흐르는 젊은이에게 쏠렸다. 이수는 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나무 탁자가 울리는 묵직한 소음이 순식간에 자중의 소란을 잠재웠다. 끼워드려도 되겠어? 가진 건 돈뿐이고 할 줄 아는 건 돈질한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흉터 두성이의 사내가 이순을 위아래로 훑으며 누런이를 드러낸다. 어린 도련님이 첫 비린내 풍기며 올 것은 아닌데 수업료가 꽤 비쌀 거다. 수업료라. 내가 뭘 배우게 될지 아니면 당신들이 뭘 잃게 될지는 패를 까봐야 알지 않겠어. 이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그것은 왕의 미소가 아닌 승부를 즐기는 나자의 얼굴이었다. 김석주는 뒷뒤에서 조용히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의 동태를 살폈다. 이순이 투전패 한 장을 집어들었다. 긴 손가락 사이로 패가 유려하게 돌아갔다. 밤의 왕이 자신의 진짜 옥좌에 앉는 순간이었다. 자욱한 여변기 사이로 흐릿한 촛불이 일렁이었다. 귀퀴한 땀 냄새와 싸구려 술 냄새가 뒤섞인 지하 밀실의 공기는 짐승의 굴처럼 습하고 무거웠다. 그 혼탁한 어둠 속에서 오직 탁자 위에 쌓인 은전들만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판돈이 커지자 시끌벅적하던 꼰들의 입이 다물어졌고 거친 숨소리와 투전패가 부딪히는 마찰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순의 맞은편에는 독사라 불리는 사내가 앉아 있었다. 한쪽 눈이 뿌옇게 먼 그는 흉터로 뒤덮인 손으로 턱을 개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하이, 젊은 전주 양반, 오태를 보아하니 귀하신 집 도련님 같은데 이쯤에서 털고 일어나는 게 어떠시오? 괜히 객기 부리다가는 그 고운 얼굴에 흠집 나기 십상이니. 독사의 도발에 궁영꾼들이 킬킬거렸다. 이순의 등 뒤에 서 있던 김석주가 반사적으로 품속에 손을 넣으려 움찔했다. 하지만 이순은 갓끈을 느슨하게 쥔 채 나른한 표정으로 독사를 응시할 뿐이었다. 말이 길고 혀로 투전을 할 셈인가?
이순의 차분한 대구에 독사의 미간이 구겨졌다. 그때 판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딜러가 등장했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인 피처럼 붉은색 땅이 투전판의 칙칙한 색채와는 이질적인 강렬하고 매혹적인 여인이었다. 장옥정이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좌중을 날카로운 눈빛 하나로 제압하며 자리에 앉았다. 판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수 쳐주세요. 옥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음속에서도 귀에 박힐 듯 명징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길쭉한 투전패들이 물 흐르듯 섞였다. 이수는 옥정의 손놀림을 보며 묘한 흥미를 느꼈다. 기계적이지 않으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손놀림이었다. 패가 돌려졌다. 독사가 패를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남은 돈을 전부 밀어 넣었다. 올인이여, 쫄리면 돼지시던가. 독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아니, 확신하도록 설계된 판이었다. 독사가 소매 끝자락에 숨겨둔 예비패를 바꿔치게 하는 찰나의 순간을 이수는 놓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임수였으나 궁궐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살아남은 이순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전대에 묶인 돈주머니를 통째로 탁자 위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받고 이 판의 주인까지 걸지. 독사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옥정의 시선이 찰나 이순 머물렀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렁였다. 이순은 천천히 자신의 패를 뒤집었다. 자네가 소매 속에 숨긴 그 장땡이 과연 내 패보다 높을까? 이순의 말에 독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순이 내민 패는 독사가 훔치려던 패보다 정확히 한 끗이 더 높았다.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놈의 속임수까지 계산하여 놈이 훔칠 패를 일부러 흘려두고 자신은 그보다 높은 패를 쥐고 기다린 완벽한 덫이었다. 탁자 위로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승패가 결정된 순간의 고요가 아니라 비바람이 부을 직전의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독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김석주가 그림자처럼 움직여 이순의 앞을 막았었지만 이순은 오히려 김석주의 어깨를 잡아 제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 그것은 명백한 왕의 눈빛이었다. 탁한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독사의 단도가 허공을 찔렀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도 전 이순의 목덜미를 향해 서늘한 칼날이 쇄도했다. 하지만 이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치 상대의 패를 이미 읽어버린 타짜처럼 그저 권태로운 눈빛으로 다가오는 흉기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어둠 속에서 짙은 회색 그림자가 독사의 팔을 휘감았다. 우지극하는 선뜩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독사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단도는 힘없이 바닥으로 뒹굴었다. 어느새 나타난 김석주가 독사의 멱살을 틀어쥐고 있었다. 감정이 거세된 무미건조한 얼굴, 탁한 올리브색 띠 아래로 살짝 드러난 암기가 흔들리는 촛불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시끄럽구나. 반 깨지게. 이순이 갓끈을 느슨하게 고쳐매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김석주는 대답 대신 독사의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킨 뒤 바닥에 널브러진 그를 쓰레기 치우듯 발로 밀어냈다. 투전판의 꾼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정잡배의 싸움이 아니었다. 살인을 업으로 삼는 자의 압도적이고 정제된 무력이었다. 주인 어른, 이자의 혀를 뽑을까요? 감히 어른을 능멸했습니다. 놓아둬라. 짖지 못하는 개는 쓸모가 없는 법이다. 이순의 시선이 판을 설계했던 장옥정에게 머물렀다. 아수라장이 된 판 한가운데서 그녀는 피처럼 붉은 당이자락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꼿꼿이 앉아 있었다. 공포 대신 먹잇감을 탐색하던 듯한 형형한 눈빛이 이순을 꿰뚫고 있었다.
담력이 보통이 아니군. 허나 사기를 칠 때는 퇴로도 봐뒀어야지. 이순이 판돈이 수북히 쌓인 탁자를 덕짓으로 가리켰다. 가져가라, 깽값이다. 이 큰 돈을 보고도 그냥 가십니까? 당신 대체 정체가 뭐죠? 장옥정의 도발적인 물음에 이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글쎄, 운 좋은 한량? 아니면 미친농. 이순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전방을 빠져나갔다. 김석주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왁자지껄한 도박장의 소음과 매캐한 담배 연기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짓말처럼 단절되었다. 정막이 흐르는 종로의 뒷골목,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김석주가 낮게 속삭였다. 전하, 위험했습니다. 송시열의 수하들이 이미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맡으라고 해! 늙은 호랑이가 방심하게 만들려면 썩은 고기 냄새라도 풍겨야지. 그래야 덫을 밟을 게 아니냐. 이순의 눈에서 도박꾼의 장난기가 순식간에 거치고 서슬퍼른 군주의 살기가 드러났다. 장부는 확보했습니다. 상단의 자금이 송시열의 서원으로 흘러들어가 사병을 기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좋아, 판돈은 준비됐군. 이순이 구름 뒤에 숨은 달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 미소는 방금 전 투전판에서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었다. 이제 푼돈놀이는 끝났다. 진짜 도박을 하러 가자. 대궐러. 궁궐의 밤은 종로의 뒷골목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희정당의 문지방을 넘는 이순의 발걸음에는 아직 진흙 묻은 신발의 묵직함이 남아있었다. 옅은 당색 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침전.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산 그림자가 주인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밤마실이 꽤 길으셨습니다, 주상. 어둠 속에서 바위를 긁어내 듯한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송시열이었다. 티끌 하나 없는 순백색 합창이가 어스름한 달빛을 받아 소름 끼칠 정도로 서늘하게 빛났다. 이순은 갓끈을 풀던 손을 허공에서 멈추었지만 이내 도박사의 포커페이스를 꺼내들며 아무렇지 않은 척 갓을 내려놓았다. 우상의 잠이 부족한 듯 싶소. 내관도 없이 이 야심한 시각에 과인의 침소를 찾다니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요. 잠이 오지 않아 찾았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는데 어찌 늙은 신하가 편히 눈을 붙이겠습니까? 송시열이 짚고 있던 흑단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그 둔탁한 소리가 침묵을 찢고 이순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송시열의 호랑이 같은 안광이 이순의 허리춤에 매인 검은 전대를 훑어 지나갔다. 종로 바닥의 천한 투전판에서 잃어버린 기둥이라도 찾으시려는 겁니까? 이순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림자 김석주가 밖을 지키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송시열은 그 모든 방어선을 비웃듯 무시하고 들어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알현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과인은 그저 백성의 삶을 살피려 자맹을. 백성의 삶이라. 송시열이 콧방귀를 뀌며 넓은 숭이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톡! 낡은 종이뭉치. 그것은 방금 전 이순이 목숨을 걸고 독사에게서 빼돌리려 했던 노론의 비자금 장부의 사본과 똑같은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상세한 원본이었다. 이순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이런 휴지 조각을 얻으려고 골룡포를 벗어던지셨단 말입니까? 대감, 그건... 이 나라 조선은 투전판이 아닙니다, 전하. 이따위 족보 없는 패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까? 송시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구의 몸집이 희정당의 천장을 뚫을 듯 거대하게 다가왔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이순은 뒷짐진 손의 쥐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송시열이 이순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다. 명심하십시오. 패를 쥐어주는 것도 그 패를 찢어버리는 것도 모두 이 늙은이와 사대부들의 몫입니다.
왕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만들어준 자리를 지키는 허수아비로 족합니다. 그것이 전하께서 사시는 길입니다. 송시열이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나갔다. 지팡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수는 숨조차 크기 쉴 수 없었다. 탁자 위에 놓인 장부는 비웃듯 그를 울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아니, 애초에 게임조차 성립되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수는 탁자 위에 놓인 장부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채웠다.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송시열은 실수를 했다. 그는 이순을 그저 철없는 어린애로만 취급하고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었다. 허수아비라. 이순의 인매가 기괴하게 비틀렸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자의 절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줄 알았던 도박판에서 상대의 태를 읽어낸 승부사의 섬뜩한 미소였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이 판의 설계자가 과연 누구인지 내 목을 걸고 똑똑히 보여줄 테니. 이순이 촛불 심지를 손가락으로 눌러 껐다. 방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도박판, 썩어빠진 붕당을 상대로 한 숙종의 진짜 타짜짓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송시열이 짚고 있던 흑단 지팡이의 묵직한 울림이 폭도 끝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산맥이 물러난 자리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수는 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비자금 장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늙은 거두가 남기고 간 것은 경고가 아니라 왕을 길들이기 위한 옥줄이었다. 하지만 이순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공포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도박사가 판돈을 걸 때 느끼는 서늘한 전율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분리되어 나왔다. 짙은 회색 천릭을 입은 김석주였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무표정한 얼굴로 이순 앞에 섰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가구처럼 자연스러운 등장이었다. 우암이 전하의 목줄을 쥐고 흔들더이다. 김석주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위로도 비난도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었다. 이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워들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을 파고들었다. 목줄이 아니라 미끼를 던진 게지. 내가 겁을 먹고 꼬리를 말 것인지 아니면 지저댈 것인지 시험하려 든 거야. 그래서 꼬리를 마실 겁니까? 아니, 이수는 장부를 촛불 위로 가져갔다. 붉은 불꽃이 종이 귀퉁이를 탐욕스럽게 핥아올리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빛이 이순의 눈동자 안에서 춤을 추었다. 놈은 실수를 했어. 내가 왕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타짜라는 건 잊었더군. 송시열은 이 나라를 거대한 성리학의 바둑판으로 보고 있어. 정석대로 두면 자신이 필승하는 판이지. 이수는 불타는 장부를 화로에 던져 넣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안을 채웠다. 연기 사이로 보이는 이순의 얼굴은 낮에 유약한 왕이 아니었다. 종로 바닥을 구르며 사람의 욕망을 간파했던 승부사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둑을 둘 생각이 없다, 석주야. 나는 이 판을 투전판으로 바꿀 것이다. 계급도 명분도 다 떼고 오직 패 하나로 목숨이 오가는 시궁창 싸움으로 끌어내릴 게야. 김석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주군의 광기 어린 결심을 읽어냈다. 위험한 도박입니다. 송시열은 조선의 거목입니다. 무리가 기뻐 베어내려다가는 도끼가 부러질 겁니다. 도끼로 찍는 게 아니다. 독을 써야지. 아주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독을. 이수는 침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밀려들어와 방 안의 어둠을 밀어냈다. 그는 밤새 쥐고 있던 갓끈을 완전히 풀어버리며 김석주를 돌아보았다. 장현의 조카 딸을 찾아라. 역관의 여식이라 했나. 장
장옥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아이는 너무 날카롭습니다. 자칫하면 전하께서 베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송시열이라는 거목을 썩게 만들려면 그 정도의 도끼는 품고 있어야지. 내일 당장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려와. 궐박,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투전판으로. 이순의 눈빛은 새벽별처럼 형형에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판돈을 건 위험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김석주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물러났다. 홀로 남은 이수는 다 타버린 장부의 재를 손으로 으깨었다. 검은 재가 손가락 사이로 흩어졌다. 허수아비 왕의 연극은 끝났다. 이제 판을 뒤엎을 시간이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지하 밀실. 썩은 술 냄새와 인간의 탐욕이 뒤섞여 비릿한 악취를 풍겼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핏발선 눈동자들이 바닥에 깔린 투전패를 쫓았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간 유난히 도드라지는 붉은색 당의를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장옥정이었다. 그녀의 가네바란 손가락이 패를 섞을 때마다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을 메웠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가운 비수처럼 상대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때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으며 한 사내가 내려왔다. 짙은 남색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근을 비딱하게 풀어헤친 이순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옥정의 맞은편 빈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았다. 그림자처럼 뒤따라온 김석주가 입구 쪽에 서서 팔짱을 꼈다. 옥정이 고개를 들어 이순을 쏘아봤다. 자리가 없는데 여긴 송사리들이 올 곳이 아니야. 송사리라. 이순은 피식 웃으며 허리춤에 묶여있던 검은 전대를 풀러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묵직한 쇳덩이 소리가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이 정도면 상석에 앉을 자격은 되겠지. 옥정의 시선이 전대에 머물다가 이순의 얼굴로 옮겨갔다.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턱을 개며 물었다. 배짱은 두둑하네. 뭘 원해서 끼어들었나? 돈? 아니면 여자? 둘 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진 그 눈이다. 이순의 말에 옥정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사내가 평범한 타짜가 아님을 감지했다. 투전판의 군들에게서 나는 땀남새 대신 서늘하고 위험한 권력의 향기가 났다. 패를 돌려 한 판으로 끝내지. 이순의 재촉에 옥정이 천천히 패를 섞었다. 촤라르 패가 섞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비처럼 공간을 지배했다. 옥정이 패 한 장을 이순 앞에 그리고 자신의 앞에 내려놓았다. 까보아. 이순이 패를 뒤집었다. 짱땡! 주위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옥정은 이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패를 뒤집지 않은 채 이순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당신 이기러 온 게 아니군. 용케 알아보는구나. 돈을 따려는 놈은 눈이 흔들리야 잃을까봐 겁을 내지. 헌데 당신 눈엔 공포가 없어. 마치 판 자체를 엎어버리러 온 사람처럼. 이순이 상체를 숙여 옥정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정확히 보았다. 나는 지금 이 시시한 투전판 따위가 아니라 조선 전체를 건 도박을 하려는 참이다. 조선을 걸어? 저 구중궁궐의 뚜아리를 튼 늙은 이무기들을 잡아야겠어. 그들의 가죽을 벗겨내려면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이 재주가 필요하다. 옥정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위험하다는 신호가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이 사내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혹은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 미끼가 되라는 거네.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은 꽃이 되어라. 장옥정. 이순이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패를 쓸어버렸다.
투전패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선택해라. 이 어둠 속에서 푼돈이나 뜯으면 늙어갈 텐가? 아니면 나와 함께 목숨을 건 진짜 판을 벌여볼 텐가? 옥정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이순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붉은 치맛자락이 이순의 무릎을 스쳤다. 조건이 있어. 말해봐. 내가 그 판을 지배하게 해줘. 왕이든 정승이든 내 발 아래 꿀릴 수 있게. 이순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거래 성립이군. 그 순간 입구를 지키던 김석주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갔다. 철컥! 둔탁한 금소금이 퇴로 없는 승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순은 품 안에서 송시열이 보냈던 상소문을 촛불에 태웠다. 타오르는 불꽃이 이순과 옥정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준비해라. 내일 아침 우리는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